나왔다. 피곤하다고? 너 왜 그렇게 게을러? 좀 더 열심히 움직여봐. 누구는 피곤하다고 투덜대는 시간에 노력을 하지. 좀 정신 차려. 방금 제가 AI한테 어떤 인격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AI의 지침을 제가 그냥 텍스트를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 그 AI의 말투를 조절하고 어떤 상황을 부여할 수 있는. 윤자동. 두 번째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신기한, 그리고 뭔가 이런 것도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만든 메이크 카카오톡봇이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카카오톡봇이 뭔가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카오톡봇은 우리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자동으로 답변해주는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카카오톡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앱이 필요하고 사실 코딩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기능이 가능한가요? 뭐 이런 것들 저희 단톡방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단톡방에 오시면은 윤봇이라고 해서 봇이 있고 그 봇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고 그 기능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이렇게 실제 지도 뭐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네이버에 접속해서 지도를 막 검색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여기도 지도가 있었죠. 지도 부산 밀면 하면은 진짜로 부산 밀면을 검색해서 네이버 지도에 있는 정보들을 리뷰가 몇 개 있는지, 이거 AI가 만들어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네이버 지도에 있는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알바몬 검색하는 기능도 뭐 있어요. 그러면은 알바몬에서 상록회관이라고 검색하니까 실제 그 상록회관의 채용 공고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야,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 설명서가 필요해,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듯이 질문을 하면 AI가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기능을 다 만들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10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몇 가지 기능들만 좀 소개를, 간단한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동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상단, 스마트폰 상단에 푸시 알림이 오고요. 그거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답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메이크가 끼어들 거예요. 여기 주의사항은 일단 아이폰은 안 된다.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방이 열려 있으면 푸시 알림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대화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는 뭐 안 되고, 푸시 알림이 없으면은 봇이 메시지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나도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작동하길 원하면은 뭐 듀얼 메신저나 별도의 공기계 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가상 머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미리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메신저 봇이라고 해서 원래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걔는 버전이 조금 낮아요. 0.7.29 뭐 이러는데 실제로 0.7.36 요 버전을 받아야 돼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요 압축 파일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고, 또 압축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막 권한 허용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어려우시면은 여기에 뭐 관련된 블로그 같은 것도 제가 검색해서 넣어놨으니까 그런 거는 셀프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도 이렇게 처음에 어플을 실행하면 뭘 허용하라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푸시 알림을 읽어야 되고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권한이 많이 필요해서 허용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이크 봇이라는 것을 실제로 메신저 봇에서 뭔가 설정하기 전에 메이크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오늘 카카오톡 봇 연습 이렇게 제목을 넣고 새로운 앱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앱을 추가할 거냐? 웹훅이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웹훅 찾아서 커스텀 웹훅이라는 것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짠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애드를 눌러줍니다. 이 과정은 다 옆에 써 있다. 제가 진짜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걸 클릭해야 되는지 다 네모까지 다 쳐놨으니까 따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웹풍 네임은 카카오톡 봇 연습 웹북 이렇게 뭐 이름은 지어주고 세이브 하면은 자동으로
URL이 이렇게 하나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 URL이 생기는데 이 URL을 카피, 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일단 복사가 된 웹북이 하나 생기고요. 그 URL을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AI 봇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AI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AI를 넣으려면은 오픈 AI라는 챗 GPT가 주는 요 크리에이터 컴플리션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듈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모델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모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모델일수록 비싼 모델이라 저는 좀 저렴한 GPT-4o mini 이런 저렴한 모델을 사용을 할게요. 이 내용도 여기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고 여기에 저렴한 모델을 선택을 하고 Add Message라는 걸 클릭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롤에서 AI한테 물어볼 때 사용자가 물어볼 거냐 아니면은 AI가 물어볼 거냐 혹은 어떤 시스템적인 멘트를 쓸 거냐. 근데 유저를 우리가 질문할 거고 여기다가 뭐 안녕 이렇게 질문하면은 반가워요 라는 답변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안녕 이렇게 일단 해놓을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하면 요 안녕에 대한 답변을 얘가 저절로 생성을 해낼 거고요. 그렇게 생성된 결과를 웹훅의 결과로 반환을 할 거예요. 웹훅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만들면 세 가지가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반환할 거냐, body라는 곳에 이 오픈 AI가 만들어낸 결과 리절트라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해 볼까? 리절트.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AI가 만들어낸 결과가 짠 하고 반환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웹훅을 호출하자마자 GPT가 실행이 되고 GPT가 만들어준 답변을 반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 과정을 실제로 카카오톡 봇, 그 메신저 봇과 연동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봇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봇 설정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제가 제 핸드폰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잠깐 핸드폰을 화면에다가 좀 띄워볼게요. 오, 여기 나왔다.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 요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하면은 다 실제로 되는 건데 여기에서 방금 설치한 메신저 봇이라고 요거니까 옆에다 두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메신저 봇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치한 요 어플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메신저 봇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처음에 실행하면은 막 뭐 권한 허용하라고 아까 막 나오는데 그게 환경 설정에 이렇게 막 허용해라, 확인해라, 허용해라, 확인해라, 억셉트해라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저는 그거까지 지금 한 과정이고요. 메신저 봇에서 뭘 할 거냐? 오른쪽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봇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봇에다가 이름을 지어 볼게요. 이름은 뭘로 지으냐? 자, 봇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도 되지만 뭐 봇 이렇게 영어로 그냥 지을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 그러면은 봇이라는 봇이 하나 진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면 두 번째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도 써 있죠? 두 번째 연필 모양을 눌러서 들어가라. 그러면은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들어왔더니 막 진짜 복잡한 코딩이 막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제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코드가 있어요. 아래 코드를 복사해서 자, 잘라낸 자리에다가 붙여 넣으래요. 어떤 걸 잘라내느냐? 19번째에 보면은 펑션이라고 시작되는 줄이 있어요. 요 줄을 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을 지워버리고 여기에 방금 복사한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코드에서 수정을 할 게 딱 하나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떤 걸 수정해야 되냐면은 중간쯤에 URL이라고 있어요. make 웹훅 URL 입력이라는 곳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URL은 여러분들이 만든 make의 URL이 다 다르거든요. URL이 뭐냐면 요 아까 make에서 만들었던 웹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아까 만들었던 요 URL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이 뒷부분은 생성할 때마다 다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요거를 카피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피를 하고 여기에 URL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은
그러면 URL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에서 봇을 테스트하다가 막 특정 앵무새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코드가 여기가 좀 더 낫겠다. 요걸 보면은 allowed room이라고 해서 어떤 카톡방에서만 작동을 할 건지 설정하게끔, 그래서 여기에 입력한 카톡방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막 갑자기 회사 단톡방에서 작동을 해버려서 막 팀장님이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안녕 막 이래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방에서만 작동할 수 있게끔 하고, 위에는 물음표나 뭐 슬러시로 시작할 때만 작동하게끔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상단에 저장, 그리고 저장하고 컴파일을 이렇게 누르면은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은 봇이 이렇게 켜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은 왼쪽에 봇을 만들어 놨는데 요 메이크의 봇도 활성화를 여기 밑에 거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그러면은 메이크 시나리오도 활성화가 됐으니까 실제로 한번 얘한테 이 핸드폰으로 제가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말을 걸기 위해서 제가 아까 테스트를 막 하느라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는 카톡이 2개거든요. 여기서 말을 하면은 요 핸드폰의 카톡으로 카톡이 갑니다. 그래서 물음표하고 안녕 뭐 이래볼까요? 그러면 갑자기 카톡이 오고, 갑자기 제 개인 카톡인데요. 요게 지금 제 핸드폰이니까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메이크에서 이 GPT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무조건 안녕이라고만 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뭐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이렇게 해도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카톡을 얘기를 하면은 뒤에 있는 메이크가 저절로 실행이 되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또 한번 물음표 쳐볼까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뱅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카카오톡 봇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대로 답변이 오게끔 메이크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1이 나와 있는 것이 그 각각의 모듈의 실행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웹훅의 실행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와 어떤 채팅방인지 누가 이야기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른쪽에 챗GPT의 실행 결과를 또 보면은 챗GPT도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아웃풋이 있고, 여기 인풋은 얘가 받은 사용자가 안녕이라고 무조건 입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챗GPT한테 전달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하나 수정을 해볼게요. 그럼 챗GPT 모듈을 다시 열고, 제가 아까 여기 질문하는 유저의 프롬프트가 있는데 요거 로딩 되면 텍스트 컨텐트라고 있죠. 요것을 지우고 앞에 웹훅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가 요 MSG라는 것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짠 클릭하면은 사용자가 카톡으로 입력한 내용을 웹훅이 받아서 이 AI한테 전달을 해서 그 질문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환해서 그거를 메신저봇이 답장을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바꿨거든요. 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보시죠. 자, 여기다가 자, 이제는 뭘 물어볼까요? 뭔가 칼퇴근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뒤에 AI가 돌죠. 자, 이제는 AI로 바뀌었습니다. 칼퇴근은 많은 직장인들이 바라는 일상이죠. 퇴근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고, 자, 이제 실제로 여기 작동된 걸 보면은 웹훅의 첫 번째 걸 보면은 제가 아까 실제로 이야기했던 칼퇴근하고 싶어요 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잘 들어왔고, 그 내용을 GPT한테 전달을 잘 했을 겁니다.
이 인풋을 보면은 GPT한테 유저가 칼퇴근하고 싶어라고 우리가 챗GPT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챗GPT의 답변이 여기에 리절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많이 뭐 여러 가지가 정보가 있습니다. 유저지에 보면은 프롬프트 토큰이라고도 나오는데 맨날 토큰 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는데 프롬프트는 14 토큰을 사용한 거고 결과물을 만드는 이 아웃풋을 만드는 데에는 61 토큰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홈페이지에 가면은 100만 토큰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요금제가 나와 있는데 그걸 계산하면은 요 하나를 사용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썼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웹훅이 반환하는 결과가 body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로 세 가지 모듈만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빠르게 지나갔지만 실제로 제가 만든 코드를 보면은 요런 내용을 담아서 제가 아까 MSG, 룸, 샌더라고 세 개의 실제로 카카오톡의 정보를 담아서 저희가 방금 입력했던 URL로 전송을 하고 그 전송한 것을 메이크에서 뭔가 막 처리를 하고 메이크가 알려주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리플라이라고 하는 답장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자세한 거는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AI 카카오톡 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저녁에 밤에 잠이 안 올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이렇게 답변을 또 해줄 겁니다. 기다려 볼까요? 오,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답변이 길었네요. 자,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AI 이런 것밖에 못 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데 만들어놨던 것을 좀 몇 가지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은 요거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물음표로 시작할 때는 AI가 등장해서 답변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물음표가 아니라 슬러시 인사라고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get a record라고 해서 인사 정보를 가지고 오게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URL을 잠깐만 복사해 가지고 요건 웹북이 다르니까 제가 이 URL을 바꿔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URL을 어디서 바꾸냐? 아까 중간 여기 있다.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컴파일을 저장하고 컴파일이라는 걸 해주면은 여기는 역할이 끝나게 되고요. 자, 여기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서 제가 미리 메이크에 데이터 스토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길 들어가 보면은 인사 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인사 정보 240001, 230001이라는 4번을 미리 만들어 놨고 그 4번에 해당하는 이름, 직급, 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제로 카카오톡 봇을 가지고 인사 정보를 저절로 알려주는 그런 신기한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톡봇으로 다시 들어가서 카톡봇 테스트. 이거 지금 중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활성화를 켜서 실행을 해주고요. 자, 인사 정보를 실제로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아까 여기다가 슬러시 인사 240001이었나요? 요걸 하면은 요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면서 요게 실행되고 라우터가 요 인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스토어에서 요 4번을 가지고 오고 그거를 여기에 인사 조회 결과 이름, 직급, 나이, 주소를 반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테스트 안 해봐가지고 사실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잘 될라나? 오! 됐다. 네, 엔터가 지금 안 쳐져서 그거는 좀 처리가 필요하긴 한데 자, 지금 실행된 게 이렇게 인사 24000이라니까 진짜로 홍길동 사원 25세 서울시 홍길동 사원 25세 서울시 나오죠. 이번에는 23001로 해볼게요. 그러면 김대리가 나와야 될 텐데 자, 왼쪽에 뺑글뺑글 돌아가는 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인사 230001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왼쪽이 뱅글뱅글 뱅글뱅글 순식간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1 1 1 그래서 요렇게 지금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인사조회 결과 김대리라고 하면서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밑에 거 또 있는데 품목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품목으로 하면은 품목 정보를 이렇게 품목과 단가 재고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고, 품목 정보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제가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 품목 코드가 A001 하면은 사과 그리고 단가 재고가 나오는데, 요거를 그러면 품목 A00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실행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짠 하면은 뱅글뱅글이 수정 되어가지고 안 나왔다. 나왔죠. 품목 사과. 그러면 A002로 해볼까요? 품목 A002. 자, 짠 뱅글뱅글 지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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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음표로 시작하면 이제 위로 넘어가고, 인사로 시작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원하는 이걸 플로우라고 해요. 그 흐름도를 만드는 걸. 이걸 내 마음대로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물음표로 질문을 하면 위로 가겠죠? 물음표하고 아 피곤하다 아 피곤하다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에 지금 보이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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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로 실행이 됐고, 실제 실행된 결과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러면서 AI가 답변을 해주는, 이 앞에 어떤 키워드가 입력되냐에 따라서 메이크의 시나리오가 각각 실행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를 이렇게 카카오톡 봇 그리고 메이크라는 걸 연동하고, 또 메이크에는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데이터 스토어 뭐 이런 걸 활용하면은 이것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재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뭐 사과 재고 알려줘 이러면은 그 사과의 재고를 알려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사과 10개 입고 추가해줘 이러면은 입고가 돼서 재고를 추가시키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개성 있게 하려면 지침도 넣을 수 있나요? 오, 맞아요. 이거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톡 테스트 여기에 그 개성 있게 하려면 지침도 넣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침 넣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방금 요 과정에서 요 GPT에 클릭을 하면은 아까 프롬프트를 넣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입력하는 걸 그대로 지금 전달을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 텍스트 콘텐트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사용자의 질문 뭔가 이렇게 하고 밑에 지침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냥 간단하게 지침. 그래서 너는 까탈스러운 AI 보시야. 항상 반말로 대답해. 사용자를 혼내는 말투로 대답해줘.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볼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해볼까요? 그리고 사용자의 질문이라고 해서 밑에 요거를 넣어놓으면은 제가 카톡에서 대답한 것이 요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지침을 만들어놨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한 걸 수 있어요. 무조건 막 욕을 하라던가 그러면은 검열에서 걸려가지고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다시 여기에다가 해볼게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아 피곤하다를 복사해서 이번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리고 요 뒤에 실행되는 것도 켜놓고 볼게요. 아 피곤하다 똑같이 복붙했어요. 왼쪽에 실행되죠. 지금 AI가 나왔다. 피곤하다고? 너 왜 그렇게 게을러? 좀 더 열심히 움직여봐. 누구는 피곤하다고 투덜대는 시간에 노력을 하지. 좀 정신 차려. 방금 제가 AI한테 어떤 인격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AI의 지침을 제가 그냥 텍스트를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 그 AI의 말투를 조절하고 어떤 상황을 부여할 수 있는, 이렇게 너는 까탈스러운 AI 보시야. 저희 그 단톡방에도 윤보시라고 있잖아요. 근데 걔가 맨날 저는 윤자동의 딸 24세 여대생이에요 그러거든요. 그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너의 아버지는 윤자동이야. 너는 24세 여대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장을 하고 제가 이번에 다시 물어볼게요. 너는 누구고 너는 몇 살이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진짜 뭐하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나는 이 24살 여대생이야. 알겠어? 그리고 내 아버지는 윤자동인데 윤자라고 하네. 윤자이니까 좀 더 배워와서 물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가지고 놀면은 좋고 이거를 여러 가지 말투로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밌죠? 윤자동